안녕하세요. 이종훈 창업 카페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요, 2020년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하고요.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창업지원금, 그 다음에 기술개발 R&D 자금,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소상공인 지원금, 이거를 이제 전체로 묶어서 우리 창업자분들 대상으로 한 3년 이내 혹은 뭐 3년 조금 넘게 한 5년 이내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효과적으로 이 자금들을 잘 짜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그것들을 표로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겠습니다. 일단 소공인 지원금은요, 조금 창업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술개발 자금하고 다르게 융자 부분 중에서 이 혁신형 자금이라는 것이 조금 독특해서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. 이건 뭐냐면 이제 예외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융자로 일단 자금을 빌려는 주지만 만약에 실패해서 뭐 폐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 융자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. 즉 출연금으로 변환이 돼요. 그러니까 출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지원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 소상공인 자금 중에 이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 자금은 처음에 빌려줄 때는 대출이에요.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갚아야겠죠? 그런데 뭐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확률적으로 보면 잘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뭐 30% 미만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 보면 나머지는 이제 실패하게 되잖아요. 대다수들이 실패하게 되죠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빌려준 대출 금액을 출연금, 무상자금으로 전환해서 안 갚아도 됩니다라고 그냥 끝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 자금을 융자를 해서 일단 쓰시고 사업에 적용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보고 났을 때 판단을 해도 만약에 사업이 잘 된다,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은 뭐 갚는 이제 과정을 거치겠지만 아니다.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시장 상황이라든가 고객의 반응이 좀 다르더라.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이제 접었을 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금이 있다라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고요. 뭐 청년 자금이라든가 청년 고용 자금 고용입니다. 청년 고용 자금이라든가 일반 뭐 융자금 같은 경우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데 문의를 하면 이제 여러분의 맞게끔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대출은 가급적이면 받지 말라고부터 하는 편인데 예, 다른 자금 빼고 이 혁신형 소공인 전용 자금이라고 하거든요. 요 자금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공인 자금은 우리 창업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개발 자금처럼 대체로 이렇게 자금을 드리고서 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 혹은 멘토링을 해주거나 자문을 해주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간접 지원 자금들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는 자금은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뭐 교육시켜주고 뭐 그다음에 컨설팅 해주고 이렇게 표시돼 있죠. 예를 들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도 교육시켜주고 뭐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 해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을 좀 선택을 해서 교육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들 중에 내가 소상공인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일단 기술 집약적인 예를 들면 특허를 가지고서 다수의 어떤 빠르게 성장이 필요한 것들은 스타트업, 뭐 기술 창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플랫폼 IT를 갖고 있는 지식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도 스타트업에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들은 기술 창업자, 그 다음에 지식 서비스업을 뺀 나머지, 뭐 예를 들면 공예 디자인이라든가, 뭐 일반적인
유통,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식음료 파시는 분들, 뭐 그런 분들, 우리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고요.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공예품, 뭐 인형을 만든다든가 스카프를 만든다든가 신발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큰 어떤 깊이 있는 기술이라든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우된 몸에 체득화된 뭐 예를 들면 뭐 요리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에 들어가는 거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음, 숙박업을 해요.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이 들어갑니다. 근데 숙박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을 해요. 뭐 야놀자라든가 여기 어때 이런 거 있죠. 이런 것들은 지식 서비스업이거든요. 이건 스타트업에 속합니다. 그리고 제가 뭐 지문인식 센서를 만들어요.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을 만들어요. 이러면 기술 창업자예요. 그래서 R&D 자금 뭐 이런 것까지 해당이 되지만 구두를 만들어요.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지식이 많이 집약되어 있지 않겠고 노동 집약적이다 보면 소상공인으로 보시면 되죠. 소공인이죠. 네. 그리고 뭐 떡볶이 장사를 해요.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소상공인 영역의 서비스업 쪽에 속하는 분들이죠.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 자금에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. 뭐 화원을 한다든가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게 올해 2020년도에 생긴 자금인데요. 기술 개발 자금이라는 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라면 R&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R&D 자금이 생겼어요. 기존에는 R&D 자금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혁신형 자금은 융자인데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무상자금으로 변환이 돼서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금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혁신형은 기술개발 자금, R&D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뭔가 연구개발을 해야죠. 그러면 뭐 특허라든가 지식 기반의 뭔가의 기술을 가지고 뭐 기술이라고 하면 난이도가 뭐 인공지능,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. 간단한 생활의 지혜, 뭐 예를 들면 어, 뭐 꽃가게 하시는 분이 꽃만 팔다 보면 꽃이 금방 시들잖아요. 그러면 이제 꽃 가지 끝에다가 영양제하고 이런 수분들을 같이 넣으면 꽃이 오래 장기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조그마한 용기,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약간 액체가 아니고 액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못 두면 쏟아지잖아요. 젤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수분과 영양제를 넣어서 꽃의 어떤 생육을 유지시키는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가지고 그 꽃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판매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. 그런 아이디어 상품, 옷걸이, 뭐 그런 것들, 그다음에 뭐 걸레를 뭐 조금 뭐 이렇게 변형을 해서 뭐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걸 뭘 만든다든가 해서 단순하게 특허라기보다는 실용신안 뭐 요런 정도 되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든다든가 뭐 만드는 과정의 공정 예를 들면 뭐 구두 만드시는 분들 신발 만드시는 분들 공예품 만드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염색을 한다든가 이런 공정들을 좀 개선하고 싶다든가 이럴 때 이런 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이 또 해당이 되겠죠. 그리고 또 재창업 패키지도 생겼어요.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는 없었는데 기존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요즘은 너무 좀 힘들고 빨리 그러니까 폐업하는 즉 그러니까 주기가 너무 빠른 거예요. 일반적으로 창업 기업들은 3년 이내에 그 아이템들이 막 바뀌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별도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교육과 멘토링 아까도 말씀드렸죠? 교육과 멘토링이 많다고 재창업을 도와주는데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하고 멘토링을 시켜줘요.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은 사장님이잖아요. 그쵸? 그러다 보면 직원을 쓸 때 보통 우리가 고용보험을 좀 들어주는데 자영업자들이 스스로가 고용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 고용이죠.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시면 자가
고용보험을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폐업을 했다든가 뭐 이랬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다든가 예를 들면 업종 폐업을 했어. 그러면 생계가 막막하잖아요. 직장인들이야 뭐 우리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데 우리 1인 사업자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폐업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 업종이 변경되거나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이런 고용보험료를 평소에 냈다가 그런 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상공인이신 분들, 1인 창업하신 분들은 이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소기업들 이런 분들은 이제 사장님들 뭐 다치거나 뭐 산재 이런 것도 처리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. 영세하니까. 그러니까 요거 노란공제 우산이라고 하는데 요걸 좀 들어놓으시면 뭐 다치거나 이럴 때 그리고 또 1인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좀 지원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평소에 10,000원이든 100,000원이든 이렇게 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.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공제 사업은 노란우산 요거는 혹시나 이제 우리 사업을 하시다가 가게 운영을 하시다가 잘못돼서 뭐 통장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. 얘는 그게 압류가 안 돼요. 이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계를 요거에 들었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 공제는요 절대 그게 안 돼요.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생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니까 평소에 이렇게 적금 붓듯이 부어놨다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자금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소상공인들 중에 소상인은 안 되고요. 소공인만 별도로 지원금을 좀 크게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. 소공인만 돼요. 즉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판매 촉진 자금 이건 한 3천만 원까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하고 기술을 개발하라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주는 가치 향상 자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자금은 사업 계획서를 조금 쓰셔야 돼요. 그러니까 창업하신다든가 우리 기술 개발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은 사업 계획서라는 거는 뭐 당연하게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 소상공인 분들은 사업 계획서라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.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 쓰는 것도 어려워하시는데 이 판매 촉진 자금과 가치 향상 이자금은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좀 써야 되는 부담감이 존재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소공인들은 좀 접근하기 좀 어려워하시고요. 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혹은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 자금을 지원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좀 덜어 있습니다.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자금이다. 단 제조업입니다. 제조업. 네. 지식 서비스업, 플랫폼 앱 만들고 뭐 이런 분들은 안 되세요. 그러니까 소공인만 낸다라는 자금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소공인 지원 자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이 소공인 자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접수를 받고 이렇게 선발하고 공고 내고 모든 자금의 집행들은 소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을 해서 이 공고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. 각 사업마다 공고가 별도로 뜨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꾸준히 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선 시간들에서 창업지원금, 기술개발자금, R&D 자금,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통틀어서 창업자분이, 예비 창업자든 기창업자든 간에 어떻게 하면은 좀 자금을 좀 가장 좀 그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을까 해서 제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정리해 놔봤어요. 그래서 0단계는 예비 창업자고요. 1단계부터 이제 기창업자죠.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. 그래서 지자체 자금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뭐 중소벤처기업에서 주는 자금들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지자체에서 주는 자금과 우리 정부에서 주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는 자금은 중복이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돼요. 물론 지자체별로 혹은 중소벤처기업별로 그 중복성을 좀 따지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대체로 안 따진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에서 주는 창업지원금 받고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는 자금도 또 받을 수 있으니까
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눈여겨봤다가 내가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받아볼까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0, 1, 2, 3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 프로그램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창업지원금 R&D 기술개발 R&D 과제 자금,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소상인 자금이 있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것들을 나열을 했고 지원 규모들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프린트아웃 하든가 이렇게 잘 체크해놨다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자금들은요, 대체로 사업에 좀 자금이 좀 될 만한,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금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인력 지원 사업이라든가 마케팅 자금이라든가 수출 지원 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등등등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.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많이 뽑기도 하기 때문에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지는 않아요. 그래도 경쟁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사업화 자금, 실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만큼 경쟁은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이 기업마당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 정책 차림표라고 있어요. 이 정책 차림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 정책 차림표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. 이 숫자가 현재 접수받고 있는 지원금들의 개수입니다. 그래서 만약 소상공인이다 그러면 자금, 융자, 금융에 대해서 38개가 현재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이 아래 칸에 쭉 프로그램들이 떠요. 여러분들은 프로그램들을 좀 선별하셔야 되는데 이 기업마당에는요,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,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지자체, 그리고 국가에 있는 모든 부처의 자금이 다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엄청 많은 자금에서 나한테 해당하는 걸 좀 필터링 하셔야죠.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주소지를 뒀던, 뭐 서울이면 서울, 경기도면 경기도, 안산시면 안산시, 뭐 성남시면 성남시 이렇게 해서 내가 사는 시의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전라도다. 그럼 전라도면은 광주광역시 빼놓고는요. 뭐 익산시다. 그건 전북이죠. 전북으로 할게요. 전북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있고요.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익산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받을 수가 있고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광역시가 아니면 작은 시라고 하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시도 있고 원주시도 있잖아요. 이런 데서 다 지원 또 합니다.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거와 춘천시와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각각의 지원금들도 좀 살펴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뭐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혹은 뭐 교육부, 해양수산부, 국방부 이런 부처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이템하고의 좀 연관성을 보시고서 여기서 검색을 해서 한번 그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매년 똑같이 나옵니다. 그래서 2019년도 자금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2020년도에 어떤 것들이 똑같이 나올 건지 한 90% 이상 똑같아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2019년도를 확인해 놓고 그 날짜를 좀 기록을 해 놓고 어떤 기관에서 지원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은 그 기관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처음이 조금 어렵고요.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은 쉽게 프로그램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창업했을 때는 거의 매일 아침 9시 전에는 일찍 출근해서 정부지원금 한번 싹 내가 봐야 되는 뭐 창업진흥원, 그 당시엔 창업진흥원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SM테크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청 뭐 이런 데들을 쭉 한 번씩 훑었어요. 그래서 뭐가 있지, 오늘 뭘 내가 놓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서 혜택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자,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들을 좀 드렸어요. 뭐 길게는 30분, 짧게는 한 10몇 분 정도로 되는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제 이후로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올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또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고요. 지금은 이렇게 간략하게 아웃라인을 좀 잡아드리고 방향성만 잡아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회신 드릴게요. 자, 저를 이렇게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세요. 물론 강의하시고 그러면은 좀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, 제가 일일이 그런 분들을 다 만나드릴 수가 없어요.
저도 이제 일이 있으니까,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시간을 좀 직접 대면하면서 뺏고 싶다. 그러시면은 뭐, 쿠몽을 통해서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그게 아니시면은, 뭐,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금과 그 다음에 이제 총정리, 예, 자금에 대한 총정리를 한꺼번에 해드렸으니까요.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이제 또 저의 쌓아놓은 어떤 노하우와 생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